면 고지서가 발급된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신고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 재산세는 항상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 6월 1일. 왜 수많은 숫자 중에 6월 1일이에요? 5월 말까지 공시가격을 발표하죠. 그러니까 기준이 6월 1일이 되는 거예요. 6월 1일 소유자에게 매년 고지서가 발급한다. 무슨 징수? 보통징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초. 자, 그 다음.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거죠? 자, 취득세는 몇 개야? 열거된 게 14개. 취득세는 14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이고 재산세는 5개야. 5개. 토, 건, 주, 선, 항. 5개. 토지는 토지분재산세로 과세하고 건축물은 건물분재산세로 과세하고 주택은 주택분재산세로 과세하고 선박 항공기는 따로따로 이렇게. 왜 따로따로 과세할까요? 세율이 달라. 그럼 여기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주택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주택은 항상 통합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갖고 있잖아. 고지서 한 장으로 날라오죠?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과세한다. 고로 이 건축물의 주택용 건물은 제외. 토지의 뭐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하는 거예요. 가장 상식적인 거. 주택은 따로따로 과세 안 해요.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고지서가 날라온다고.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주택용 토지와 주택용 건물은 위에서 제외를 한다고요. 말기 알아들으셨나요? 자, 그럼 그 그림 보면서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봐요. 자, 상가를 갖고 있다.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죠? 상가는 따로따로 계산해. 여름에는 건물분 재산세, 가을에는 토지분 재산세 따로따로 세금 매겨요. 왜? 그래야 세부담이 줄어들죠. 합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주택이야.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오로지 뭘로만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그 상가 건물 헷갈리지 마세요. 주택과 상가는 따로따로, 주택은 합쳐서. 왜 합쳐서 과세할까요? 더해서 공시가격으로 과세하니까.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공시가격을 합친다고요. 주택은. 그러나 건물은 따로따로 발표해요. 자, 그리고 모든 세금, 등록면허세 빼고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항상 무슨 현황으로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합니다. 단 사실상 현황이 달리 이용함으로써 세부담이 낮아져. 공부로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 나와. 근데 사실로 계산하니까 70만 원이 나와. 원칙은 뭘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계산해. 사실로 계산해. 근데 달리 이용함으로써 세부담이 낮아졌잖아. 낮아지니까 세금 많이 걷어야지요. 그럴 때는 용어가 뭘로 바뀐다? 공부상 등재 현황으로 바뀝니다. 자, 책 한번 볼까요? 자, 152쪽 재산세 쭉 나와 있죠? 자, 2번에 재산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이다.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리고 3번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자체가 결정하는 겁니다.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해서 어떻게 한다? 확정된다. 확정돼서 고지서를 보낸다.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9번, 10번은 딱 별 붙여요. 자, 재산세는 얼마 미만은 과세하지 않는다? 2,000원 미만. 소액징수 면제예요. 2,000원 이하 그러면 안 돼. 미만. 9번, 10번.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뭐를 할 수도 있다? 분할납부와 물납 규정을 적용한다. 근데 이거 법이 바뀌었어. 작년에 바뀌었다고요. 분할납부 기간은 2개월 하면 큰일 나요. 3개월이야. 고치라고요. 9번에. 분할납부 기간은 3개월이다. 2개월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납과 물납을 가능한 조세는 뭐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다. 자, 그리고 9번도 중요해요. 2,000원 미만. 옆에 숫자를 봐야 돼요. 미만. 그리고 옆에는 뭐다? 세액. 가액하면 안 돼. 왜?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잖아. 항상 숫자가 나오면 좌우를 봐야 돼요. 세액. 미만. 왜 2,000원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2,000원으로 만들었어? 고지서 한 장 만드는데 1,500원. 우표값 몇백 원. 그럼 2,000원 미만은 보낼 필요가 없죠? 재산세가 1,000원이 나왔다. 고지서 그거 인수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요. 2,000원 미만. 기억이 안 날 때는 뒤로 읽으라 그랬죠? 약자가 뭐다? 미소. 미소잖아. 미소 지을 때 입속에서 뭐가 보여? 2,000원. 3 보이면 틀려요. 항상 숫자는 느낌으로 암기를 해야 돼. 미소. 2,000원. 자, 그 다음 과세 주체. 오른쪽으로 갑니다. 항상 재산세는 원칙이 소재지다. 누가 걷어간다? 시군구. 시군구세야. 자치구, 특별시, 광역시의 구는 자치구를 얘기합니다. 그럼 세종은 누가 걷어가? 세종은 자치시잖아.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 된다고요. 자치도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다. 그럼 시험은 뭐만 나와? 재산세는 시군구세다. 힘이 약한 자가 걷어간다. 그럼 취득세는 누가 걷어가? 소재지. 힘이 센 자, 특광도. 취득세는 특광도, 재산세는 시군구. 이렇게 걷어가는 세금이다. 자, 넘어가죠. 자, 과세대상 154. 자, 재산세는 무엇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열거된 거 5개 딱 나왔잖아. 토, 건, 주, 선, 항 5개. 자동차 있다 없다? 자동차 없어.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매년 무슨 세금 내? 자동차세. 이름이 달라요. 5개, 5손가락. 토, 건, 주, 선, 항.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택에 딱 별 표시 붙여. 주택은 절대로 구분 안 합니다. 주택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통합이 뭐다? 합산하여. 구분하여. 그러면 오답이에요. 그 나머지는 따로따로 과세한다고요. 다. 그래서 토지 속에는 뭐를 제외한다? 주택의 부속 토지 제외. 그리고 건축물에도 뭐를 제외한다? 주택의 건물은 제외. 왜? 통합하니까. 절대로 주택은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땅이든 건물이든. 5개야. 그럼 나 이 5개 용어는 뭐다? 취득세랑 똑같아요.
볼 필요 없고 5개 취득세랑 똑같다고요. 자, 중요한 거는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주택. 자, 예? 몇 페이지예요? 과세 방법은 이거 제가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재산세는요,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개별 과세하는 방법이 있고 합산해서 과세하는 합산과세 방법이 있어. 합산나는 거는 딱 땅밖에 없어. 토지. 자,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땅 가격을 합산합니다. 그러나 주택을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따로따로 계산해. 개별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 땅은 합산해. 뒤에서 배워요. 나머지는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따로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물건 보고 물세니까. 단 주택 그 자체는 어떻게 한다? 토지 건물을 합산한다. 이거 용어 잘 봐야 돼요. 주택을 물어볼 때,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통합해서 과세하고,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개별 물건별로 계산하는 거야. 세금 구조가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156페이지 펴있고. 자, 주택 꼭대기. 주택이에요. 주택을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택을 5글자로. 주거용 건물. 주택을 5글자로 주거용 건물. 그럼 학원 건물을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영업용 건물. 학원 건물을 사업용 건물 4글자로 일반 건물. 주택은 5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주거용 건물. 그래서 넓혀보기. 그래서 나왔잖아.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조된 건축물. 그래서 세법은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합니다.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의 세법은, 그리고 밑에 2번도 별 하나 딱 붙여요. 주택의 부속토지에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몇 배를 부속토지로 본다. 10배. 20배 하면 안 돼. 10배. 10배는 뭐의 10배다? 바닥면적의 10배다. 연면적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주택이야,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10배. 뭐의 10배라고? 바닥면적. 그래서 바닥면적은 10받아요. 10배에 10배.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3번의 박스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별 딱 붙이세요. 자,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이거를 겸용주택이라 그래요.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의 부속 토지의 산정은 다음과 후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박스. 한 동. 1동으로 출발할 때 지문과 2번 한 구로 출발할 때는 지문이 다르다고요. 자, 칠판 봐요. 자, 한동. 이 한동이 뭐냐? 대표적으로 주상 복합 아파트야. 한동. 위에는 아파트, 밑에는 상가야. 한동은 대표적으로 뭐다? 주상 복합 아파트를 얘기해요. 이거는 집합 건물이죠? 구분 소유가 가능하잖아. 구분 소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한동은 뭐다? 구분 소유가 가능하니까 따로따로 본다. 집은 집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봐. 세금 계산할 때. 그래서 법조문이 어떻게 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상가는 뭘로 본다? 그냥 상가로 본다. 그러면 뭐를 해야 돼? 이 주택의 부속 토지와 상가의 부속 토지를 나눠야지. 안분. 땅을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집은 집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본다고요. 여러분들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갖고 있어. 아파트를 갖고 있어. 아파트 재산세. 또 밑에 상가 10평짜리를 갖고 있어. 그럼 상가로 과세하는 거야. 따로따로 집합 건물이니까 구분 소유가 가능한. 그래서 내 아는 사람은 이 상가를 옛날에 10평 7년 전이에요. 1억 5천에 분양받았어. 1억 5천에 대출 50% 빼고 그 여기서 이제 중개업을 하는 거야. 1억 5천에 저 분양받아갖고 7,500 대출을 받고 지금 이게 5억 가요. 알아들었나요? 5억 간다고. 이렇게 해서 딱 판단을 잘하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판단 못하면 공실이에요. 그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무 과정에서 다 배워야 돼. 무조건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한 동으로 출발하면 따로따로 본다. 즉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이다. 그럼 이거 부속 토지를 나눌 때 안분할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눠라? 면적 비율로. 항상 부속 토지 땅은 위에 면적, 아파트 면적이 있고 상가 면적이 있죠. 이 면적의 크기에 따라 땅 크기가 결정된다고요. 그럼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로 나눈다. 절대로 시가 표준에 가면 큰일 나요. 부속 토지는 무조건 위에 면적 비율에 따라 땅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 한 동이야. 자, 박스 봤어요? 자, 뭐다? 자, 주거와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 밑줄고 오른쪽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럼 나머지는 뭘로 본다? 상가로 본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나왔잖아. 이 경우 나와 있죠? 부속 토지를 안분한잖아. 부속 토지는 무슨 비율에 따라 나눈다?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 부속 토지는 면적 비율에 따라 땅 크기가 결정된다고요. 한 동에 한 동? 한 동이라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1구야. 자, 1구는 이거는 개인 소유. 이거를 일명 뭐라 그래요? 상가주택이라 그래. 상가주택이라 그래. 3층짜리. 옆에도 있어요. 자, 우리 아는 지인이 3년 전에 땅을 100평 샀어. 100평 1억 5천 주고 100평 샀다고. 예? 그 상가를 진짜 3층짜리 지은 거예요. 3층짜리 짓는 데한 2억 들어갔대요. 그럼 토탈 3억 5천 들어갔죠? 대출한 2억 정도 받고. 그래갖고 그때는 이쪽 지역이 허벌판이야. 근데 3년 지나니까 다 아파트 촌으로 둘러싸여 있어. 도로에 있고. 이거 15호가 지금. 그래 갑자기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기 3층은 지가 살아. 2층 전세 3억 주고 밑에 이거 가게가 6칸이야. 6칸. 매달 600만 원씩 들어와요. 월세가. 참 살맛 안 나네요. 이렇게 신분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시장 조사를 잘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항상 보다 종잣돈이 조금 있어야 돼요. 대출을 많이 끼면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그런 거를 대비를 해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 그럼 상가주택이잖아. 이건 1인 소유죠? 그럼 이거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체 면적이 포인트가 50% 이상이야. 초과하면 큰일 나. 전부주택으로. 상가로 안 봐. 왜? 주택이 세금이 싸. 상가는 비싸. 영업용이니까.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주거용으로 사는 면적이 전체 면적이 50% 이상. 그럼 한글로 어떻게 풀어? 크거나 같을 때. 클 때만 하면 큰일 나는 거요. 같을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전부주택으로 보고. 그럼 시험은 숫자가 나와. 50% 이상 이게 요건이야.
이게 요건이라고. 그럼 자, 시험은 어떻게 나와? 100분의 60 이상. 전부 주택으로 본다. 옳은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지 요건이 100분의 50 이상이지, 절반 이상. 그러나 100분의 60인 경우, 60인 경우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거는 맞는 지문이야. 이거는 범위야. 이거는 요건이고. 숫자가 나오면 똑같이 나오면 요건이야. 60 이상 틀려. 70 이상 틀려요. 그러나 전체 면적이 60인 경우는 범위니까 50 이상이 들어가죠. 옳은 지문.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요건을 물어보는지 범위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OX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절반 이상. 출발이 뭐다? 1, 9. 알아들었나요? 전체 면적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 이상일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한 동은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럼 나머지는 상가로 보되 땅을 나눠야죠. 땅을 나눌 때 기준은 뭐다? 면적 비율로 나눈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 비율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 비율에 속지 말자. 그래서 박스에 나왔네. 19 나왔잖아. 자, 전체 면적이 몇 프로 이상?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주택으로 본다. 이게 답이에요. 여기까지가 출제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용주택은 1구와 한동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재산세에서. 제가 사는 아파트도요, 그 중개사가 한 12개가 12개 있어. 제가 입주할 때는 그 상가가 얼마야? 2억대에서 2억대. 지금 한 몇 년 됐나? 한 6년 됐네. 2억대 초반에 분양하는데 지금 7억 가, 7억 간다고. 그래서 월세가 얼마냐? 250에서 300을 받더라고. 잘된 케이스죠, 그죠? 그게 미분양이 일어난 거야. 처음엔 허벌판이야. 아파트 딱 내가 사는 아파트 한두 채밖에 없어요, 옆에. 그러니까 3년 지나니까 그냥 도로가 막 뚫리면서 그런 정보를 다 입수했겠죠, 그죠? 하고 미리 사 놓은 거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월세가 250에서 300 받아. 꽉 찼어요. 상가가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156페이지 한동과 일구를 반드시 구분하자. 자, 그 다음 이번 시험의 필수 토지분 6번.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157페이지다. 자, 이번 시험의 필수가 뭐다? 토지분 과세 대상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국토는 좁죠. 우리나라 국토는 좁잖아. 그래서 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토지분 재산세가 적게 나와. 근데 비효율적으로 특정인만 사용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면 토지분 재산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한다. 자, 157조 꼭대기 나왔다.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저율분리과세 이렇게 네 가지로 책에는 적혀 있어요. 근데 꼭대기에 보시면 종합합산 이게 무슨 뜻이다? 땅을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시군군에 합산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별도로 합산하는 땅도 있고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분리과세. 그리고 분리과세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저율분리,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고율분리로 구분한다. 그 얘기예요. 자, 토지를 과세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분리과세, 종합합산 토지, 하나는 별도 합산 토지. 절대로 이거 암기하면 안 돼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일단은 아웃라인을 좀 잡아야 된다고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토지야, 토지. 자, 분리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저율분리,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고율분리. 땅을 시군구, 관할구역에 여러 개 있을 때는 합산 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별도 합산, 종합 합산. 그래서 이거는 합산하니까 인세야, 물세야? 인세지. 인세. 분리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이거는 뭐야? 물세지. 그래서 재산세는 물세, 인세로 구분되어 있어. 이거 세법에서 안 나오면 학교론에서 물어봐요. 가끔 가다. 자, 물세다. 그럼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 물건별로 개별. 물건별로 뭐다? 개별 과세하는 거야. 물건 보고 개별 과세. 인세는 어떻게 한다? 그 땅을 소유자별로 토지가액을 합산 과세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토지는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니까 물건 보고 세금 매기니까 두 글자로 뭐다? 물세. 합산은 소유자별로 땅가액을 합산하니까 인세. 그럼 왜 합산을 해? 세율을 높이려고. 그럼 세율은 무슨 세율을 써? 누진세율을 쓰는 거야. 합산하니까 세율이 높아져야죠. 그럼 높아지려면 누진세율을 써야지. 합산을 안 하는 거는 무슨 세율을 써서 계산한다? 비례세율을 써서 계산한다. 비례세율이 뭐예요?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이에요.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세율도 높아지면 누진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세율 구조는 합산나는 거는 누진세율, 나머지는 전부 뭐다? 나머지는 비례세율로 써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자, 개념을 먼저 잡아야 돼요. 자, 저율분리는 어떤 땅을 얘기한다? 생산, 공급에 사용하는 땅 157쪽 옆에 딱 적어. 저율분리에 딱 적어 놓으라고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 생산, 공급 또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무슨 목적? 공익 목적. 이런 땅은 가장 세금이 싼 저율분리다. 자, 그 다음 고율분리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사치 목적. 그럼 사치 목적이니까 특정인만 갖고 있죠. 사치성 토지를. 그러니까 제일 비싸. 그럼 사치 목적은 고율분리야. 거기 나왔잖아. 사치성 재산. 골프장 토지. 고급 오락장 건축물의 토지. 그럼 사치성 재산은 특정인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땅을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니까 세금이 제일 비싸. 고율분리. 자, 그 다음은 뭐가 있다? 별도합산. 자, 별도합산은 무슨 목적?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이야. 그럼 대표적으로 사업 목적은 사용하는 땅, 상가 땅이야. 영업용 상가 토지. 대표적으로 영업용 건물의 부속 토지가 나왔잖아. 그럼 세종시에 영업용 건물이 여러 개 있다. 그럼 세금 어떻게 계산해? 별도 합산으로 계산한다고요. 땅가액을 더해서. 상가 땅. 자, 그 다음 종합합산은 어떤 땅이야? 이건 투기 목적이야. 나대지야. 세종시에 나대지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그 땅을 종합합산합니다. 주로 어떤 땅이다?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이에요. 나대지 같은 거, 임야 같은 거 다 투기 목적. 자, 그래서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7번 한번 봐요. 생산 공급 목적, 공익 목적은 무슨 분리야? 가장 싼 저율 분리. 사치성 토지를 갖고 있으면 특정인만 사용하는 거죠. 가장 비효율적이니까 고율 분리. 합쳐서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분리과세. 그리고 사업용 땅을 갖고 있으면 무슨 목적이야? 상가 목적. 합산합니다. 합산해서 세율을 높인다고요. 그리고 투기 목적. 나대지 등을 갖고 있으면 투기 목적은 무슨 합산으로 간다? 종합 합산.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몇 년 동안 출제 안 됐어요. 이거 나누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땅은 분리, 종합 별도로 나눈다. 근데 합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왜 두 가지로 나눴을까요? 나누는 이유. 자, 별도 합산하면 무슨 땅을 기억하라? 상가 땅, 영업용 땅. 그럼 이거는 왜 만들었냐? 별도 합산은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땅이야.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업자는 별도로 띄어서 합산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세금 크기가 같은 재산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게 고율이야. 그 다음 종합이야. 그 다음 별도야. 가장 적게 나오는 게 저율이야. 세금 크기가. 별도는 왜 만들었다?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죠?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뜻이 뭐다? 종합보다는 덜 걷겠다 이거지. 상가 땅. 그럼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땅은 어디로 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땅은 어디로 가? 별도 합산. 이런 영업용 건물 땅이 많이 있으면 합산합니다. 땅가액을. 여러분들이 저쪽 뒤쪽으로 가면 나대지가 여러 개 있으면 투기 목적이죠. 어디로 가? 종합 합산. 여러분들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 어디로 가? 농지는 생산 목적이니까 저율 분리. 여러분들이 골프장 땅을 갖고 있으면 어디로 가? 사치잖아. 고율 분리. 이렇게 해서 과세하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네 가지인데 고율과 저율을 합쳐서 무슨 과세라고도 얘기한다? 분리과세. 자, 이렇게 지금부터 개념을 잡았어요. 자, 다시 한번. 생산 공급 목적은 어디로 간다? 저율 분리. 사치 목적은 어디로 간다? 고율 분리. 사업 목적은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투기 목적은 어디로 간다? 종합 합산. 개념을 잡아야 돼요. 책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막 수백 가지가 나와 있어요. 법조문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율이 다르잖아요. 세금 차이가 나죠. 민망한 게 아니라 별도는 같은 재산가액일 때 종합보다는 덜 나와요. 세율이 다르잖아요. 이 과표가 달라요. 법으로 세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3단계 초과 누진으로.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 별도 합산 한번 뒤에 가봐요. 세율 파트부터 한번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질문 들어왔으니까 하고 가자고요. 왜 다른지 한번 봐야 돼요. 자, 179쪽. 종합합산. 180페이지 한번. 기본서 180페이지 한번 가봐요. 종합합산. 180페이지. 자, 종합합산은 투기 목적이에요. 그럼 세종시에 나대지가 여러 개 있다. 그럼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줄.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이게 포인트예요. 모두 합쳐서 계산한다고요. 과세 표준으로 하여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 그래서 3단계죠. 5천만 원까지는 0.2%. 5천 초과해서 1억 이하일 때는 0.3%. 1억 초과일 때는 최대 5%까지 올라가요. 자, 그 다음 별도 합산. 자, 별도 합산 나와 있죠. 어떻게 계산해? 두 번째 줄.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이게 포인트예요. 금액을 과표로 하여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표가 다르잖아. 2억 이하는 1000분의 2. 가운데는 1000분의 3. 10억 초과는 사업자니까 금액이 커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총괄은 다 기초에서 계산 나는 거 다 배웠어요, 우리가. 과세 표준이 5억이야.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나왔다. 그럼 여기다 세율을 곱해야죠. 과세 표준이 5억이야. 여기다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세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애는 종합으로 한번 계산해 보고 표 보면서 이 애는 별도로 한번 계산해 봐요. 차이가 날까 안 날까. 과세 표준이 5억. 과세 표준이 5억. 표 보고 종합 합산 과세할 때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그럼 항상 초과누지는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 봐야죠. 자, 종합표 보잖아. 몇 단계에 들어가? 5억 원. 3단계. 그럼 따로따로 3번 계산해서 합산하는 거야. 종합합산은 3단계로 돼 있잖아요. 5억은 어디에 들어가? 1억 초과에 들어가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다? 3번 계산해서 누진 합산한다고요. 그럼 별도는 몇 번 계산해? 별도는 5억 어디에 들어가? 두 번째 칸에 들어가잖아. 2번 계산해서 더한다고요. 따로따로 계산해서. 자, 계산해 보자고요. 자, 종합. 일단 3번 계산하는 거야. 구간별로. 이렇게 원리를 배우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실무에 가서는 간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실무 내용이고 간편법은 원리만 알면 돼. 자, 5천만 원. 1단계 5천만 원 계산해야지. 몇 프로? 0.2%. 그럼 10만 원이잖아. 그럼 10만 원이 누진돼서 내려왔네. 더하라는 것이. 10만 원이 밑으로 내려왔죠. 그럼 5천만 원 계산 끝났어요. 자, 두 번째는 뭐다?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그럼 얼마 돼? 5천만 원. 이에는 두 번째 칸 세율이 몇 프로다? 0.3%. 0.3%. 그럼 얼마야? 15만 원. 그럼 지금 얼마 계산이 됐어? 1억이 계산된 거야. 1억. 그럼 합쳐서 얼마가 돼? 25만 원. 합쳐야 지금 밑으로 내려오지. 그래서 25만 원이 세 번째 칸에 찍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억이니까 얼마 돼? 4억. 4억은 세율이 몇 프로다? 0.5%. 이렇게. (50%면) 2억 원. 그죠? 5%면 2천만 원. 200만 원이. 이렇게. 그럼 합쳐야지. 합치면 얼마? 225만 원이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절대로 이런 계산은 하지 마세요. 알아들었어요? 이해를 하라는 뜻이에요. 질문이 들어오니까. 자, 그럼 이제 별도로 갑니다. 자, 별도는 5억 원이니까 몇 단계에 들어가? 2단계에서 끝나잖아요. 그죠?
계산해봐. 가르쳐 줬으니까 뭐 별도로 계산해봐. 두 번 계산해야지, 두 번. 표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종합은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이 머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두뇌 구조가. 자, 2억 원. 0.2. 똑같잖아. 0.2%. 그럼 거기 2는 4잖아. 40만 원이 내려왔네. 밑으로 내려야지. 그럼 2억 끝났네. 그럼 5억이니까 3억만 계산해보죠. 자, 그럼 3억이 들어가죠? 몇 프로야? 0.3%. 그럼 이게 얼마야? 150만. 150. 30%면 9천. 3%면 900. 0.3 그럼 합쳐야지. 그럼 190. 그럼 같은 재산가액일 때는 종합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합쳐야지 이거랑. 많이 나온다고요 이게. 이건 덜 나오고. 자, 그럼 시험은 뭐만 나와? 세율, 암기가 나오는 거야. 세율, 암기. 계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초과노질은 암기는 어떻게 해야 돼? 처음과 끝을 암기해야 돼. 자, 종합은 몇 프로? 0.2%에서 최대 몇 프로? 0.5%. 몇 단계로 돼 있다? 3단계. 쉽게 나왔을 때는 3단계. 최저 0.2, 최고 0.5. 자, 별도는 똑같죠? 0.2, 최대 몇? 0.4. 자, 몇 단계? 3단계. 이게 암기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야, 시험은.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니까 0.2에서 0.5.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 그래서 별도가 세율이 낮다고요. 이거 어떻게 외워? 외워야지. 외우라면 금방 까먹어. 왜? 이거 종합이잖아. 이거 별도잖아. 그럼 딸랑딸랑 종이호야. 숫자 배열. 종이호. 종치는 사람의 직업이 뭐야? 별리사. 숫자 배열. 종이호. 종 딸랑딸랑 세 번 쳐. 종치는 사람의 직업이 뭐야? 별리사. 이렇게 응용해서 외우는 거라고요. 이게 339다. 그렇지. 90만 원. 그럼 130만 원이에요. 아주 잘했어요.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종합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주 계산을 잘했네요.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시험은 뭐만 나와? 세율, 암기하는 게 나와요. 3번 출제됐어요. 종은 뭐다? 종이요, 별리사. 몇 단계? 3단계. 종이요, 별리사. 숫자 배열이 이걸 못 외워. 됐어요? 한 장짜리 딱 봐. 세율 파트에 딱 적혀 있잖아요. 딱 한 장짜리 딱 보세요. 뒷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끝나면 제가 안 하더라도 이게 프린트를 봐야 돼요. 자, 재산세 뒷면에 나왔잖아. 세율 1번 합산토지
3단계 초간우진 나왔네. 한 장짜리. 자, 종합은 종이요. 별도는 별리사. 딱 끝났네. 못 찾아. 이게 예? 이거 0점 고치세요. 0.5가 아니고 별도는 0.4예요. 잘못됐다는 거는 반드시 고치라고요. 고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빨리 고치세요. 별리사예요. 별리사. 종이오 별리사. 세율 파트에 나와 있잖아요. 재산세 네 번째 칸에. 찾으셨어요? 종이오 별리사. 몇 단계라고요? 3단계. 그래서 종합이 많이 나온다. 별도가 많이 나온다. 종합이 많이 나와야 투기 목적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초간우진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야죠. 이제 토지부터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자, 토지 분리과세로 들어가. 자, 157조. 자, 기본서 157조. 제일 밑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 토지예요, 토지. 토지라고요. 어찌고 어찌고 쭉 나와 있어요. 토지다, 토지. 자, 넘어가 보세요. 자, 넘어가면 이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자, 무슨 분리부터 들어간다? 가장 낮은 세율, 저율 분리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세율도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저율 분리로 결정되면 과세 표준의 세율이 몇 프로다? 몇 프로? 0.07%, 0.07%, 0.07%, 7%도 아니고 0.7%도 아니고 0.07. 뭐처럼 생겼어? 007. 총이야, 총.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총 갖고 지어라. 사슴 농장할 때 총 갖고 농장하라. 개농장할 때 총 갖고 개농장을 하라. 개가 달려들면 총으로 쏴야 됩니다. 법으로 정한 그 농장이 있다고요. 개도 들어가요. 애완견 이런 거 빼고 알아두는 식용개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보식탕 가게가 있다고요. 우리 동네도 차 타고 오면 산속 밑에 보식탕 가게가 크게 있어. 거기 어르신, 할머니들 다 모여 있어요. 참 그거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노총각, 노처녀이 왜 시집 못 가? 노총각, 노처녀가 왜 시집 잘 못 갈까요? 장가 왜 못 가? 주변에 많잖아요. 그분의 대부분은 98%가 강아지를 키워. 배우자가 없어도 이름 부르면서 살아가. 외롭지가 않아. 그러니까 결혼하더라도 애를 낳나. 개모차를 태우고 돌아다니잖아. 애 딱 해 2명. 딸 아들이야. 리본 달고. 이름 부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자, 그럼 뭘로 들어간다? 농지. 자, 농지다. 이 재산세에서 농지는 3가지를 얘기합니다. 전답, 과수원. 전답, 과수원을 얘기한다. 그래서 158조. 전답, 과수원 적혀 있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농지는 목장용지가 안 들어가요. 전답, 과수원. 전답을 뭐라고도 얘기해요? 전답을 뭐라고도 얘기해요? 논밭. 똑같은 거죠? 전답하면 맞고 논밭은 헷갈리고 똑같은 거예요. 잠시 쉬었다 합니다.